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 베딩 수리까지, 흔들리는 거 수리하는 것까지 영상을 찍었죠. 이번 영상은 어쨌든 그 다음 작업을 쭉 이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핀을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핀 닦는 거야 뭐 영상에도 그동안 많이 올렸고 뭐 별로 대단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닦는 천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 보루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뭐 편하시게 뭐 남는 천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저는 지금 요새 주로 쓰는 거는 그 3M에서 나오는 그 차량용 칠할 때 뭐 다용도로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는 티슈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좀 천처럼 이렇게 질긴 티슈, 그런 거를 쓰고 있는데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거 닦는 약은 이제 옛날에는 브라소라는 약을 썼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단종이 됐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구할 수가 없어서 그 피칼 케어 이제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밸런스 바킹을 이제 다 빼죠. 이걸 뭐 빼는 이유는 어쨌든 그 밸런스 바킹이 있는 데가 특히 더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물질이 거기에 이제 쌓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빼서 그 아래까지 최대한 잘 이렇게 닦아주려고 빼요. 뭐 프론트 핀 닦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트 핀 닦는 영상을 담을지 안 담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똑같이 천으로 프론트 핀 바킹, 뭐 프론트 핀 천으로 되어 있는 바킹이나 뭐 종이로 되어 있는 바킹이나 다 빼주고 손으로 일일이 닦아줍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 핀이나 프론트 핀을 닦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닦아주면 뭐 마찰이 줄어서 뭐 무게 저항이 아무래도 덜해진다. 뭐 그러니까 건반도 좀 가벼워지고 건반이 빨리 올라오면서 그 건반이 터치감이 좀 기민해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요 밸런스 핀이나 프론트 핀을 닦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어쨌든 제 경험상으로는 저걸 잘 닦아주면 밸런스 부싱이나 프론트 부싱이 마모도가 훨씬 덜 했어요, 제 경험에는. 그래서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닦고 나서 뭐 이제 작업 상황에 따라, 요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액션 분해해서 조정을 최소 2번, 저 보통 원래 2번 보는데 최소 2번은 봐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정을 3번까지는 봐야 조정이 끝날 것 같아서, 이제 밸런스 핀이나 프론트 핀에 제가 전용으로 쓰는 이 안에서 산 이제 그 구리스 같은 개념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피아노면 닦아주고 이렇게 발라주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바르고 작업할 게 아니라 이제 1차 작업이 끝난 후에 2차 작업하고 나서 발라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면서 유의할 점은 뭐 크게 유의할 점은 없어요. 뭐 어차피 핀 닦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몇 가지를 꼽자면, 일단 그 약품, 피칼 케어 약품이 핀에 안 남아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품을 써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부분으로 한 번 더 닦든지,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요. 약품으로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부분으로 조금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닦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작업을 해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작업 방법으로 약품이 남지 않게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약품이 부싱에 남아 있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 약품이 안 남게끔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그 약품이 어쨌든 핀 나무 있는 대로 스며들어가지 않게끔, 뭐 아예 안 스며들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뭐 조금 스며들어가게, 최대한 안 스며들어가게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는 크게 뭐 어려울 게 없겠죠. 그냥 뭐 핀 닦는 건데, 그죠?
자, 이제 핀을 다 닦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반 부싱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어쨌든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프론트 핀이랑 밸런스 핀 두 개를 이렇게 재는 거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알죠? 그랜드 185는 프론트 핀 3.2, 보통 밸런스 핀 3.5인데 뭐 그래도 한번 재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 한두 개 잡아서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재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싱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얀에서 수입한 부싱을 써요. 그리고 이제 두께는 1.3mm 이상 되는 걸 써요. 1mm 짜리도 나오긴 하는데 1mm 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201 목공용 접착제, 저는 부싱 붙일 때 50 거 201를 써요. 이제 그걸 쓰다 보면 그 조직이 촘촘하지 못해서 1mm 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드가 반대쪽에 붙였는데 그 반대쪽으로 붙인 면 반대쪽으로 본드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1mm 짜리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1.3mm 짜리나 간혹 1.5mm 짜리를 써요. 뭐 상황에 따라서 1.5mm 짜리 쓸 일도 있더라고요. 뭐 어떨 때는 이쪽은 1.3, 이쪽은 1.5 뭐 이렇게 붙일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 밸런스 핀이 3.5였잖아요. 그래서 3.5mm 짜리 쐐기로 1.3mm 짜리 부싱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꽉 조여지는지. 그래서 적당히, 이게 다 느낌인데 그냥 적당히 조여지면 이제 그냥 3.5짜리로 작업을 하고, 너무 빡빡하게 조여진다 싶으면 3.6짜리나 3.7짜리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3.6짜리를 쓰면 적절할 것 같아서 쐐기를 3.5mm 짜리를 쓰는 게 아니라 3.6mm 짜리를 씁니다. 그리고 밸런스 부싱 작업에 필요한 공구, 핀셋 이런 거는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쐐기 같은 경우도 얀에서 나와요. 얀에서 다양한 미리수,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저거는 양면이 있죠. 어떤 경우는 한 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싱을 한 면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끔. 프론트 부싱 붙일 때 그걸 많이 쓰는데, 이제 밸런스 부싱 붙일 때도 이제 요런 형태, 영창 거 같은 경우나 메이커 상관없이 옆으로 넣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라 그래야 되나? 그냥 옆으로 놓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놓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원래 원형 그대로 작업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저거 부싱을 이렇게 잡아 빼는 공구가 있는데, 저 공구도 얀에서 산 겁니다. 얀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제 그 정도 공구, 쐐기하고 저 잡아 빼는 공구, 저것도 다 얀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저 잡아 빼는 공구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쨌든 본드가 붙겠죠.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래저래. 그러니까 저거 사용하실 때는 한쪽 면을 본드가 묻는 쪽 면으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해야 그 반대쪽 면, 즉 이제 밸런스 핀이랑 닿는 면에 본드가 묻을 확률이 훨씬 적어요. 제가 아예 안 묻는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묻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성도 훨씬 적고 묻어도 훨씬 덜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드가 직접적으로 묻을 수밖에 없는 면을 이제
센터 펀치라는 공구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송곳으로 긁어서 표시해도 되고, 전 센터 펀치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 부분을 눈에 보이게끔, 테두리 있는 데가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쪽 면으로만 이제 본드가 묻을 수 있는 부분을 닿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언젠가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 부싱에 본드 칠을 할 때 왜 종이에다 이렇게 문대냐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본드를 최대한 골고루 펴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발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유로 저렇게 작업하는 거는, 이제 보면 본드를 이렇게 뜰 때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본드를 이렇게 종이에 발라놓고 뜰 때 저는 이제 그 끝으로 안 뜨고 약간 중간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약간 끝에서 뜨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더 앞쪽에서 본드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펴 바르죠. 이렇게 펴 발라서 아래쪽까지 가게끔 이렇게 발라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잘라진 단면 있잖아요. 부싱을 어쨌든 이제 잘라진 단면에 본드가 최대한 덜 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요. 이제 그래야 되는 제 개인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밸런스 부싱 요렇게 작업할 때는 솔직히 큰 상관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론트 부싱 작업할 때 보면 한쪽 면 붙이고 반대쪽 면 붙일 때 어쨌든 깊이를 줘야 돼서 약간 원래 붙어 있는 면, 그러니까 한쪽이 안 붙어 있을 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한쪽을 붙여놓고 조금 있다 그게 이제 굳으면 다른 쪽 면을 또 붙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붙어 있는 면에 본드가 이렇게 아무래도 묻을 수 있겠죠. 그 묻는 거를 좀 더 거의 최대한 안 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면에 본드가 최대한 안 묻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어쨌든 부싱의 본드가 이제 핀에 닿는 부싱 부분에는 이제 본드가 안 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본드를 이제 이렇게 골고루 펴 발라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본드를 넣고 쐐기를 집어 넣을 때 이제 그 쐐기에 눌리는 압력에 의해서 본드가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본드가 이제 부싱보다 더 높은 높이로 올라오면서 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쐐기를 이렇게 부싱이 다 굳어서 이렇게 뺄 때 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면 보통 본드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나와서 쐐기에 본드가 이제 묻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로 좋진 않겠죠. 왜냐하면 본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밸런스 핀이나 프론트 핀이 닿아서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작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프론트 핀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밸런스 핀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런 저 종이는 이제 영창에서 나온 카달로기, 구형 카달로기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카달록 같은 조금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빳빳한 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종이로 저렇게 본드를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잘 펴발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지났어요. 부싱을 이렇게 쐐기로 끼워 넣고, 그러면 이제 그 쐐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저 건반 옆면으로 튀어나온 부싱을 이렇게 커터칼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쐐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부싱을 제거하면 좋은 점은 이제 커터칼로 이렇게 아무리 부싱이 완전히 굳었다고 해도 커터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밀다 보면 본드가 떨어지면서 부싱이 이렇게 위로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어차피 쐐기가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그 쐐기 때문에 부싱이 힘을 줘도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쐐기가 끼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부싱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부싱 같은 경우도 어차피 본드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쐐기를 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저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본드가 다 굳은 후에 이제 쐐기를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쐐기 모양대로 어쨌든 커팅을 했으니까 그 위에 남은 부싱들이 있겠죠. 이제 그 부싱 같은 경우에 뭐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위에 부싱이 제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거를 합니다. 저거 제거할 때 뭐 팁은 별게 없고요. 칼날을 이제 조금 길게 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거를 하는데 뭐 그냥 최대한 나무가 덜 상하면서 깔끔하게 제거해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 쐐기 같은 경우는 얘네서 파는 쐐기는 옆이 굉장히 좀 넓게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뭐 밸런스 부싱에 쓸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싱을 커팅할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부싱 커팅할 공간이. 그래서 저도 저거를 그라인더에다가 갈아서 옆을 줄인 겁니다. 근데 플라스틱이라 참 그렇게 작업하면 냄새도 참 독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 뭐 그라인더에다 갈든 뭐 샌더기에다 갈든 힘든데, 뭐 그거 말고 솔직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옆을 좀 줄여야 이제 작업하기가 편한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라인더랑 샌더기를 사용해서 옆을 원하는 만큼 갈아준 겁니다. 이 안에서 나온 거 그대로는 절대 저처럼 저렇게 사용을 못 하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어쨌든 밸런스 작업하는 게 여기까지가 대충 끝이에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잡다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요새 개인적인 일 때문에 거의 제가 자유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취미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갖고 저는 항상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제 그전 취미였던 이제 건담을 사서 도색하는 건프라 도색이죠. 그걸 또 되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왜 이제 취미생활을 하냐면, 솔직히 이렇게 자영업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한 달에 하루 쉴까 말까 해요. 한 달에 하루 뭐 진짜 1년 따져도 한 열흘 쉴까 말까 하죠. 보통 자영업자분들 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뭐 이렇게 뭐 일 있는 날 없는 날에 따라 틀리지만 한 9시쯤 출근해서 이제 뭐 일하고, 뭐 요새는 코로나라 일이 없어서 한 7시 뭐 이렇게만 가는데, 옛날에는 기본이 한 12시까지 일했어요. 저녁 먹고 일하면 한 12시 되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갑갑하니까 이게 나도 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이제 막 졸려 죽겠는데 게임도 하고 막 죽겠는데 건담 도색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이제 뭐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되니까 요새 이제 찾은 취미가 제가 양주를 먹고 있습니다. 위스키 죽입니다. 원래 술을 먹으면 잘 먹는데 엄청 많이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숙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술 그냥 좋아하고 잘 먹는데 그렇게 숙취가 심해서 못 먹겠으면 양주를 먹어봐라. 양주는 숙취가 없다. 그래서 양주를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었는데 더럽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 쿰쿰한 냄새. 뭘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그 하이볼이라고 그 진로에서 나오는 토닉워터랑 레몬즙을 이렇게 딱 타 먹어보니까 이게 먹을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 이제 그런 어떤 메이커별로 요새 제가 먹어봤던 게 이제 먹어봤던 것 중에 맛있는 게 이제 글램피딕 12년 그거 죽이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얼음 넣고 토닉워터 딱 누운 다음에 레몬즙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거랑 이제 발베니에서 나온 거, 발베니에서 제가 발베니 12년 더블로든가 그거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주를 니트로 먹나 그러던데, 이렇게 얼음도 안 타고 그냥 알로 먹는 거 있잖아요. 샷 말고 이렇게 조금씩 꼴깍꼴깍 먹는 거, 이제 그걸로 처음으로 1온스라고 하던데 그냥 바닥에 살짝 깔릴 정도, 그거를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마셔본 술인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 넣고 그거 발베니 넣고 이제 토닉워터만 넣어서 레몬즙은 안 넣고 이렇게 먹으면 기가 막혀요. 이제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취미 생활이죠. 그러고 있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그러고 살아요. 근데 뭐 다들 요새 참 힘들잖아요. 먹고 살려면.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취미생활 하나씩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삶에 이렇게 어떤 활력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모아서 다음 달에는 그 로얄 살루트 21년 그걸 한번 사볼 생각인데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샀는데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거를 다음 달에 한번 사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